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년퇴직하면 흔히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나름 긴 세월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골프채 하나 들고 여유롭게 필드를 누비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걸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특히 은행 지점장으로 한평생을 일해온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프만 치며 편안한 노후를 꿈꿨던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도 처음에는 그랬대요. 퇴직하면 골프장 가서 하루 종일 공이나 치면서 살 거야. 그런데 막상 퇴직 후 맞이한 일상은 기대와 달랐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뭔가 허전하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쉬기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이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만의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해요. 은퇴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중 상당수는 이제부터는 편히 쉬자라는 마음가짐이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하죠.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요. 특히 직장 생활 내내 조직과 역할에 맞춰 살아온 분들은 그 틀이 갑자기 사라지면 공허함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김 부장님의 경우를 보죠.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지점장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까지 올랐지만 퇴직 후엔 그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졌대요. 처음에는 그냥 쉬려고 했는데 이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도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김 부장님은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죠. 나도 이제는 다시 배우고 시작해야 하나? 라는 두려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컸거든요. 하지만 한 발짝만 내디디면 길이 보인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현실적인 은퇴 후 도전의 모습들. 여기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은퇴 후 도전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60대 초반의 전직 공무원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텃밭 가꾸기와 산책을 즐기며 한동안 조용한 삶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어 직접 기획까지 하며 활발한 활동가로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는 김 부장님처럼 은행 지점장 출신인 이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잠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쳐봤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그는 재무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은퇴자들을 위한 재무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경력과 노하우를 살려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이었죠. 처음엔 소규모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고객이 늘어났고 이 씨는 새로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었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직 대기업 영업팀장이었던 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자전거 여행을 취미로 삼았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업으로 연결해 보기로 결심하고 중고 자전거 수리 및 판매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지만 정 씨는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고 지역 커뮤니티와도 잘 어울리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후 삶 설계 팁. 이런 사례들이 모두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 전문가들의 조언을 풀어볼게요. 먼저 자기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경험과 능력이 있는지 정리해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이 과정에서 취미, 강점, 인간관계 등 다방면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김 부장님처럼 금융 경력이 있으면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기죠. 두 번째는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단 소소한 활동이나 봉사, 공부 모임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작게 경험해본 후에 점점 범위를 넓히면 부담도 줄고 자신감도 붙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망 유지 및 확장이에요. 은퇴하면 회사라는 큰 공동체가 없어지니 외로움이 찾아오기 쉬워요. 그렇지만 봉사활동,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김 부장님 사례와도 맞닿아 있죠. 네 번째는 재무적 안정성인데요.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야 걱정 없이 몰입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퇴직 전부터 철저히 재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재취업이나 창업에 대비하는 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새로운 도전을 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즐길 수가 없으니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면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년퇴직 후 골프채를 들고 여유를 즐긴다는 꿈은 누구나 한 번쯤 품는 아름다운 상상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론 외롭고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김 부장님과 주변 사례들이 말해줍니다. 은퇴는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 그 출발선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풍경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뜻밖의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용기 내어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합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은퇴 후 삶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과 사례, 수치도 곁들여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은퇴 전 자기 진단부터 철저히. 은퇴 준비의 첫걸음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막연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자기 진단을 가장 먼저 권해요. 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잘 가는가? 지금까지 내 경력과 경험 중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일까? 내 건강 상태와 체력은 어떤 편인가? 재무 상황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예를 들어 금융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김 부장님은 재무 컨설팅이라는 영역에서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또 다른 사례로 전직 교사였던 분이 지역 학습 멘토로 활동하며 자신의 교육 경험을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진단은 단순히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과 강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미리 해두면 은퇴 후 길을 찾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2. 경제적 준비, 구체적 계획 필수. 돈 문제는 은퇴 후 삶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 60대 이상 은퇴자 중 약 40%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재무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퇴직 전에 은퇴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해요. 생활비에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연간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필요하죠. 이 금액을 기본으로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소득과 비교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재무 전문가들은 4% 룰을 권장하는데요. 은퇴 후 매년 자산의 4% 정도를 꺼냈어도 자산이 점차 고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2,400만 원을 쓰려면 최소 6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물가 상승률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권합니다. 재취업이나 부업, 자산 재배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하고요. 3. 작은 도전으로 재취업 창업 시작하기. 많은 분이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생각할 때 큰 규모 혹은 전문가 수준을 목표로 삼는데 전문가들은 작게 시작하라고 조언해요. 예컨대 김 부장님은 재무 상담 일을 하면서도 처음엔 소규모 고객부터 시작했죠. 너무 욕심내서
금방 큰 목표를 잡으면 부담되고 실패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교육과 컨설팅, 네트워킹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50세대 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는 직업 상담부터 취업 알선, 창업 지원까지 도와줍니다. 창업을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나 프랜차이즈, 온라인 사업을 고려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정시처럼 취미를 사업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만 창업 전에는 시장 조사, 자금 계획, 리스크 관리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4. 건강과 정신적 안정 관리 필수 중 필수.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는 말, 은퇴 후 삶에선 특히 맞습니다. 통계상 60대 이상에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도 빈번해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 심폐기능과 근육을 유지해야 해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적절한 영양 섭취도 필수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혼자가 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친구, 가족과 자주 소통하고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5.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요즘 세상은 변화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요. 은퇴 후에도 이런 변화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 활용법을 배우는 게 필수인데 이를 통해 재취업이나 창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죠. 많은 지자체와 민간기관에서 중장년 디지털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훨씬 편리하고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6. 주의해야 할 점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무리한 재취업이나 창업 시도는 피하세요. 몸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면 금방 지치고 실패 확률이 커집니다. 작은 단계부터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재무 계획을 무시하지 마세요. 돈 문제는 언제나 현실적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큰 지출을 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과 냉정한 계산이 필요해요.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올 수 있으니 의도적으로라도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건강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치며 정년퇴직 후 삶을 준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재무와 건강을 챙기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며 사회적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김 부장님처럼 뜻밖의 새로운 인생 2막을 펼치는 분들은 결코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준비와 실행만 제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은퇴로 가는 길입니다.